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지난 28일 로이터 통신은 브라질의 BYD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인 근로자들을 구출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브라질 노동당국은 중국의 전기차 생산업체 BYD가 소유한 브라질 공장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인신매매의 희생자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는데요. 중국 자동차 기업 BYD는 브라질에서 연 1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공장을 건설해왔습니다. 그리고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해 중국인 농민공들을 브라질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건설을 중국인이 하느냐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해외에 생산기지가 건설되면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건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망한 기업의 생산 공장이 들어오면 취업률이 상승한다고 하죠.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세계 어느 곳이든지 중국 기업 생산 공장을 건설할 때는 자국에서 인력을 보내 이용합니다. 건설이 완료된다고 해도 공장에서 일하는 상당수가 중국에서 파견된 생산직들입니다. 이러니 중국 정부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건설 부지를 내준 국가들이 이후에 당하고 나서 피눈물만 흘리는 것이죠. 그동안 1대1로에 참여한 국가들도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국토만 뺏기고 중국 정부에 뒷만지게 되었죠. 이번 브라질 노동당국은 해당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노예와 같은 수준의 취급을 받았고 이는 브라질 노동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인 건설 노동자들은 매트릭스도 없는 침대에 냉장고도 없고 위생시설이라고는 난민촌 수준의 숙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의 모습은 흑사 짬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에 브라질 노동부는 건설을 중단시키고 중국인들의 비자까지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부지를 폐쇄하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BYD는 중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에 60%를 돌아갈 때 준다고 했으며 전체 급여 100% 중에서 40%는 위안화로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국인들이 중간에 도망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인들이 자발적으로 남미를 통해 북미로 미립국을 하는 상황인데 브라질이면 상대적으로 가까우니 말입니다. 你看啊，签字、画押，密密麻麻，工人100多个红手印儿摁在自己的名字上。第一个，回顾一下这件事儿啊，起因是巴西劳工部门突然检查了比亚迪位于26号这个工厂的建设被紧急叫停了，让外包施工方这个叫金匠集团的巴西分公司在微博上发了一段视频，指出，这个报道跟事实不符啊，晒出了员工集体摁手印的一份声明啊。出过海的企业都懂。国外的员工普遍比不上国内的，就是咱们国内员工更好用，但今时不同以往啊，地位、环境、影响力都不同了。从前我们是追赶者，劳动事件、劳工事件，你可以说瑕不掩瑜啊，速度为先，先发展再说嘛，无伤大雅。但是如今似乎特别在代表性的新能源车这一块，我们已经站上山顶了。 그런데 황당한 점은 브라질도 노동자 인권이 좋은 국가가 아닙니다. 대규모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실상 수용소 생활을 하며 도망치려다가 잡히며 끔찍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한 브라질 노동자는 새벽 4시에 기상하는데 전기 충격기로 깨어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브라질이 보기에도 중국 기업의 행태는 황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양쪽 다 충격적인 상황이죠. 브라질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에 BYD는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하고 중국인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이들이 억지로 노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중국 정부가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온 것이다라며 계속해서 일하게 해달라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代表我们中国这个员工在巴西工厂金匠公司的中国籍员工，我们是很愉快。在这段时间，我们也遵纪守法，努力工作。巴西最大的新能源项目的建成和落地，但这2天我们看到了网上爆出大量关于比亚迪工地奴役工人的新闻。 报道相关内容描述与事实严重不符，还给我们扣上了奴隶的帽子。劳工部要强制金匠公司与我们解除合同，还要将我们遣返回中国，将我们的护照临时收集和保管起来，以便接下来办理相关的手续。因为我们在这边语言不通，人身自由是非法。 奴隶工作和生活，我们国人和巴西人这边
知道我们的是一场很大的误会，公司照常发放，公司也给我们提供了相关的福利和保障，我们很珍惜这份工作，我们愿意继续留在巴西。 현재 중국 경제 상황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공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중국인 중위 소득인 38만 원도 감지덕지하게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낮은 수준의 생활 환경 속에서라도 일할 수 있는 것이 다행인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온라인에서는 브라질 정부의 이러한 행동이 곧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의 입김이 닿았기 때문이라는 루머도 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산 관세를 피하기 위해 남미에 생산기지를 만든 중국 기업들을 타깃으로 남미 국가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브라질 정부의 BYD 생산 공장 폐쇄가 그 연장선에 있다는 주장인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이런 쪽팔린 소식에 대해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 노동자들은 얼마나 애국적인 사람들의 집단입니까? 브라질은 중국에 비해 매우 가난하고 나쁘는 느낌을 받는 국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과 개인을 엄중 단속하라. 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기소되어야 합니다. 제가 해외에 있는 중국 기업은 잘 모르지만 중국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중국에는 12시간 이교대로 일하지 않는 공장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BYD가 미국의 표적이 됐다는 말은 믿지만 BYD가 부당하게 고발됐다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브라질 노동부가 불법 기업을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응원합니다. 올해부터 태국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기숙사 하나를 사용합니다. 그곳에는 옷장, 수세식변기, 세탁기, 침대, 테이블이 있습니다. 사실을 근거로 국제재판소에 기소를 위한 증거를 제출하세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외부 모함에 빠지지 마세요.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브라질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이미 답은 나온 겁니다. 국가적 여건이 다르면 인식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은 현지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 기업을 비난하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제대로 돈을 벌지도 못하는 중국인들이 많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 속보이는 이야기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인 한국으로만 넘어오면 중국에서 벌 수 있는 금액의 최소 7배를 벌 수 있으니 말입니다. 최근 저희 속보팀 팀원 중 한 명의 지인이 불법 체류자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수많은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기 위해 넘어오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한반도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필요한지가 의문점입니다.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신고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외국인들만 남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브라질도 공감하지 못한 중국의 노동 환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8월 21일 로이터는 중국에서 급증하는 청년 실업률로 인해 중국에는 썩은 아이들이라는 새로운 노동계급이 생겼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16세에서 24세 중국 청년 약 1억 명의 실업률이 작년 4월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2023년 6월 사상 최고치인 21.3%에 도달했을 때 중국 정부는 갑자기 통계 공개를 중단하고 통계 집계 방식을 바꿔서 다시 내놓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 본토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골치 아픈 문제이며 이번 여름에 1179만 명의 대학생이 졸업했지만 경제는 여전히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새로 만든 통계 기준에 따라 계산된 실업률이 7월에 2024년 최고치인 17.1%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국 사회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썩은 아이들, 미완성 아이들, 불량아기입니다. 미완성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중국 가이드 뉴스가 내놓은 미완성 건물 다음으로 중국 사회의 문제는 미완성 아이다는 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중산층 가정이 실직, 사업 실패, 투자 실패로 인해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생활비, 교육투자 등의 부담이 너무 커서 부모들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경제적 미래의 불확실성에 직면하자 자녀 교육에 대한 계획을 포기합니다. 교육투자에 대한 큰 압박에 직면한 많은 부모들은 전략을 조정하고 보다 저렴한 교육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연간 최대 20만 위안의 학비를 내고 국제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은 나중에 공립학교로 다시 편입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음악, 체스, 서예회화 스키 등 다양한 관심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한두 가지 정도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 중단은 학교를 바꾸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 계획 전체가 뒤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고등교육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야 합니다. 首先呢，咱们就解释解释什么是烂尾娃。上了10多年学，大学毕业，家长认为自己家孩子才高八斗，但是面向社会之后，不是找不到理想工作，他就是根本就找不到工作。家长该投入的他也投入了，该花的钱也花了，到向社会拿结果的时候了，要不就是孩子的能力根本就不被社会认可。以前是啥样？以前是你有个大学毕业证，你就能在这个社会上随便混，就是最起码你找个差不多的工作没问题。而现在的情况是什么？社会开始卷了，烂尾娃的现象明显了。它就有烂尾楼当参照物，烂尾楼它是认知的投资，社会是不会买单的。但是和烂尾楼不同的是什么？社会尽量给烂尾娃找一条出路，只是社会提供的出路可能会和家长 정리하자면 중국의 중산층이 아이의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하였지만 중국 경제 침체로 이를 하향 투자하게 되었고, 만약에 성공적으로 자녀가 사회에 나온다고 하여도 부모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급여를 받으며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완성 아이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세대의 부모 세대는 소형제 세대로 불리는 80년생으로 한 가정에 1에서 2명의 자녀만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 엄청난 투자를 받으며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살아간 세대로 불립니다. 그런 세대가 낳은 자녀가 바로 미완성 아이의 세대인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중국 출산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0에서 17세 자녀 양육비는 평균 53만 8천 위안,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자녀 양육비는 평균 68만 위안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14억 인구 중 13억 명의 소득이 하나로 9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봤을 때 68만 위안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입니다. 2024년에는 중국의 대학 졸업자 수가 전년 대비 51만 명 급증한 1179만 명에 달해 새로운 역사적 기록을 세울 전망입니다. 이렇게 많은 졸업생이 취업시장에 유입되면서 구직자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성공률은 낮아지고 학력이 정비례하지 않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통계업체인 자오핀채용이 발표한 대학생 취업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학부석 박사 졸업생 취업률은 33.2%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17%포인트 감소했고 이 비율도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00년생 이후 중국 청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대학까지 졸업하였지만 졸업 후 백수라는 딜레마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그들의 인생이 의미 없는 시험에 인생을 낭비하였다고 미완성 건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기숙사에서 캐리어에 짐을 빼서 나와서 공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 인력업체 관계자를 따라가는 영상은 이미 유명합니다. 해당 영상이 등장한 것이 올해 중순이었는데 당시에는 업체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시간당 9위안이었다면 현재는 금액이 6위안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人民币是世界上最有价值的货币，同样的100元，它能买到的劳动时长比欧元、美元都要多。6块1个小时，全部都是6块啊！现在行情今年都不好做，全部都是6块，你们爱做不做，全部都是6块。生活在中国，你们就偷着乐吧。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해 1시간을 일하고도 한국 편의점에서 음료수 한 캔도 사 먹지도 못할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완성 아이에 대해서 중국판 버블 붕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버블 경제로 무너진 것처럼 자녀에 대한 투자에 버블이 터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 사회의 새로운 문제인 미완성 아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10년 넘게 공부했는데도 일자리도 못 구하고 사람 만나는 법도 모르겠어요. 제가 2년 뒤에 학교를 마칠 때쯤에는 이 문제가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며 한 달에 2,000위안씩 벌어서 밥벌이를 합니다. 과도한 의학적 치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교육계에서도 과도한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작은 현에는 칭화대학교와 북경대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와서는 농구 실력만 눈부시게 좋아졌습니다. 공을 가지고 노는 거 최애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돈 버는 방법은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생계를 꾸릴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돈을 벌려면 대학 초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난 실패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냥 처음부터 실패자였던 것뿐이다. 완성되지 않은 아이는 완성되지 않은 건물보다 더 해롭다.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취업을 기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국 청년들이 시간당 6위안을 받게 되면 한 달 내내 일해도 30만 원도 벌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든 한국으로 넘어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강금 부모라고 불리는 축식경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에게 선호되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필리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가사 도우미로 취업을 시키는 제도를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소식이 중국에 전해지자 제발 중국인들도 포함시켜 달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韩国准备引进菲佣来帮助缓解家务的焦虑，雇佣外籍保姆协助韩国人呢处理家务和照顾子女。韩国雇佣劳动部表示呢，首尔市已经引进了100名24岁到38岁的菲律宾护理人员，在进行4周的培训之后呢，就能上岗了。薪资呢，再按照韩国最低工资标准来支付，每月至少238万韩元，也就是大约1.3万港币。这比香港菲佣的最低工资呢，每月4870元港币高出了2到3倍不止。不过呢，目前韩国媒体报道，首尔市已经有651户家庭提出要雇佣菲佣的申请，也就是说100名菲佣呢是不够用的，他们打算明年年中呢再引入1200名左右的菲佣。 소황제 시대 부모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너무 많은 청년들이 사회에 내던져졌고 그 해결책으로 대한민국의 가정부까지 고려하는 현재 중국의 모습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